자, 이번 소식은 동아일보 경제부의 신치영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부동산에 봄바람이 불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조심해야 될 부분, 또 얼마나 봄바람이 불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치영 차장. 네. 예. 부동산 봄바람 네. 다 같이 즐겨야겠죠. 네. 예. 오늘 봄바람이 따뜻하게 불었습니다. 요즘 봄바람이 따뜻하게 불면서 소위 그 모델하우스라고 하죠. 본보기집을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지난 주말에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에서 분양된 한 아파트에 떴다방, 소위 그 떴다방이라고 부르는 이동식 중개업소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떴다방이라고 하면 과거 부동산 투기 시절의 상징물이죠. 그렇죠. 몇 년 만에 떴다방이 등장할 정도로 그러니까 사라졌다가 분들이, 분양시장이 꺼졌기 때문에 사라졌다가 지금 다시 등장을 했다. 그렇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그만큼 주택 마련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부동산 시장이 불붙고 있다는 증거들이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예. 서울 아파트 매매가 굉장히 활발해졌습니다. 작년 1, 2월에 비해서 올해 1, 2월에 거래 건수가 2,000건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예. 2006년 이래로 가장 많은 거래 건수입니다. 그렇군요. 아파트 청약은 어떻습니까? 청락국제도시 아실 텐데요. 인천시에 있는 청락국제도시는 미분양의 무덤이라고 불릴 정도로 미분양이 많이 쌓였던 곳입니다. 예. 이곳에 주상복합 모델하우스가 문을 열었는데요. 그리고 지난주에 청약이 실시가 됐는데 최고 56대 1로 1순위에 마감이 됐습니다. 엄청났군요, 경쟁이. 그 정도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포구에 있는 오피스텔도 평균 13.7대 1로 마감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피스텔, 주상복합, 아파트 할 것 없이 이제 분양 시장이 좀 달아오르고 있다. 이런 맞습니다. 해석으로 해봐도 될 것 같고요. 네. 주택 착공이라는 거는 그동안 주택을 많이 짓지 않았었는데 많이 늘었다 이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들이 주택을 사려는 분들이 많아지면 집을 그만큼 많이 짓고 수요가 줄어들면 많이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에 작년 1월에 비해서 8,500채 이상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부동산 시장이 불붙고 있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몇 가지 요인을 들 수 있겠습니다.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치솟는 전셋값. 요즘 전세금 많이 올라서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서울의 일부 지역은 전셋값이 집값의 한 90%까지 올랐습니다. 말하자면 3억 원 정도 하는 아파트를 전세를 살고 계신 분들은 한 3천만 원 정도의 대출만 받으면 그 집을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두 번째로 금리 인하 때문에 이자가 많이 싸졌습니다. 그렇죠. 해서 주택 금융 수요가 주택을 사려는 수요가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이자로 생활하시는 분들, 예금으로는 더 이상 생활하기가 힘들어지니까 수익형 부동산으로 눈길을 보내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 자, 그렇다고 사실 집 지금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걱정입니다. 이거 지금 이런 추세 계속 유지될지도 궁금하고 지금 집을 샀다가 뭐가 잘못되지도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할 수 있는데 조심해야 될 부분 뭐가 있을까요? 우선 그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께는 너무 많은 대출을 끼고 집을 사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문가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건 30%를 넘지 않는 게 좋겠다. 30%? 네, 나중에 예. 금리가 많이 오를 경우에 이자 갚느라고 고생할 수 있겠죠. 너무 많이 대출을 받게 되면. 네. 그렇죠. 30% 이내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야 된다. 그다음에 오피스텔 투자에도 주의할 점이 있겠네요. 오피스텔 투자에 관심 갖는 분들 많을 텐데요. 일단 오피스텔을 임차를 얼마나 하려는 분들이 많은지 이런 걸 좀 많이 따져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대학가랄지 공단이랄지 사무지역이랄지 이렇게 임차 수요가 충분한 곳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오피스텔이 한 10% 안팎 정도의 수익률을 낸 적도 있지만 올해는 올해 지금 전국의 오피스텔 수익률이 한 5.7% 정도 됩니다. 5.7%? 네, 너무 무리한 욕심은 부리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5%만 해도 은행 이자보다 좀 낮다. 한 3배 정도 되니까요. 괜찮은 그 정도 수준이죠. 기대만 하고 투자를 하셔야겠다.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가장 중요한 건 임차 수요가 얼마나 있는지 이 부분을 따져봐야 된다 이겁니다.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상가예요. 상가에 관심 갖는 분들 많을 여윳돈 겁니다. 있으신 분들은 상가 투자를 또 그렇습니다. 하시잖아요. 상가 투자가 근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가 투자하시려는 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지 내 상가 같은 경우에는 한 1,000가구 넘는 그런 대단지 아파트를 위주로 관심을 갖는 게 좋겠고요. 그렇군요. 근린 상가 같은 경우에는 대형 건물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가랄지 아니면
지하철 역세권에 있는 그런 상가가 좋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런 데는 조금 더 투자 금액이 많이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일단 이자율이 최근에 부쩍 내린 다음에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몰리고 있는 그런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부동산 시장의 이 활황 언제까지 이어질지 이러다가 또 갑자기 또 꺾이는 거 아닐지 걱정하실 것 같아요. 점쟁이도 알아맞히기 힘든 질문입니다. 예. 역시 뭐 그렇게 쉽게 전망을 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 경제 상황을 보면 올해는 하여튼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미국의 금리가 당초에는 6월경에 오를 걸로 예상이 됐는데 오늘 한 9월 정도로 늦춰졌습니다. 금리 인상 시기가 늦춰진다는 건 그만큼 이자 비용이 싸다는 얘기고 앞으로 당분간은 이어질 텐데 다만 2005, 6년의 부동산 화랑기에 비해서 한 가지 달라진 점은 집으로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몰리는 게 아니고 예. 실수요자 위주의 내 집을 정말 갖고 싶어하는 그런 실수요자들이 많아진다 해서 아파트를 사고 팔아서 돈을 벌어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시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차익을 통해서 돈을 벌겠다 이것보다는 전세금도 지금 많이 오르고 있고 이 기회에 내 집 마련을 한번 해보자. 부동산 시장이 더 이상 꺼지지는 않을 거다. 이런 기대감 이런 것 때문에 수요가 몰리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어질 수 있겠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예. 자,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했던 이야기들 신치영 동아일보 경제부 차장과 함께 자세히 풀어봤습니다. 자, 신 차장 감사합니다. 자, 이번 소식 마무리하겠습니다. 자.